일본 항공모함 카가 1928년에 취역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진 갑판을 가졌습니다. 이후 중일전쟁 등에 참가했다가 개장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후 태평양 전쟁에서는 진주만 기습과 남방작전 등에 참가했고 다음 해인 1942년 6월 동료 항모 세척과 함께 미드웨이로 왔습니다. 항모 카가는 이때 함장이었던 오카다 지사쿠 대자의 지휘를 받았는데 이 전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본 당시 후방에 있었던 연합함대 사령부와 큰 피해를 입은 기동부대 사령부 간의 야간 전투를 둘러싼 대립. 두 사령부 간의 연락 내용은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시간까지 이어졌는데 연합함대 사령부에서 나구모 제독이 야전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신 상륙부대 호위함대 사령관 곤도 노부타케 중장에게 기동부대의 지휘권을 대신 맡겼습니다. 이때 대파당한 항모와 호위 구축함들은 계속 나구모가 지휘하게 했는데 이 명령이 내려질 당시는 한밤중이었고 이때 남아있던 항모는 아카기와 히류 두 척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오전에 폭격을 받은 카가와 소류는 침몰한 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카가의 침몰 상황과 숨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가는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3분에서 26분 사이의 시간에 항모 엔터프라이즈 급강하 폭격대로부터 폭탄 5발을 맞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함교에 떨어진 직격탄으로 오카다 지사쿠 함장과 수뇌부가 전멸했습니다. 카가는 함의 앞부분에서 뒤까지 골고루 폭탄을 맞아서 일부 피해 지역을 고립시켜서 화재를 진화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이 불가능했고 곧 전체 함이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함교해의 직격탄으로 명령체계가 무너져 효과적인 복구 작업이 불가능해졌고 당시 카가의 공작장으로 복구 작업을 지휘했던 코니사다 요시오 대위는 전후 증언에서 이날 오전에 황급한 무장 전환 작업으로 인해 경납고 근방에 널려있던 폭탄과 어뢰가 약 80여 개였는데 일본 항모는 경납고 옆이 폐쇄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고장나서 그야말로 앉아서 곧 일어날 대폭발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지 몇 분 안에 카가에서는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밖에서 함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지경까지 되었고 함의 대부분을 휩쓸고 있는 화재로 생존자들은 좁은 함수와 함미 부분에 모여듭니다. 지휘부 전멸 후 카가 비행장 아마가이 타카이사 중좌가 지휘권을 인수했습니다. 아마가이 중좌는 최대한 카가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방금 언급한 이유로 효과적인 진화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카가의 주위에서 기동부대 소속 제4구축대 제2소대 구축함들이었던 구축함 하게카제와 마이카제가 카가 승조원들을 구조했습니다. 6월 4일 저녁 나구모 제독이 제안했던 야간 전투. 일본 해군의 야간 전투는 전함의 함포 사격과 더불어 구축함의 어뢰 발사가 필수인데 당시 카가뿐 아니라 아카기, 소류에도 이처럼 구축함들이 구조를 위해 붙어 있었고 작은 구축함이 생존자들을 싣고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점도 또한 나구모 제독이 야간 전투가 가망 없다고 생각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6월 4일 이른 오후에는 윌리엄 브럭먼 함장이 지휘하는 미 잠수함 노틸러스가 움직이지 않고 있던 카가에 어뢰 3발을 발사했으나 2발은 빗나가고 1발은 명중했지만 폭발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카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마가이 중좌는 퇴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을 후에 남겼는데 폭격기 탑승원이었던 오가와 쇼이치 대위는 아침에 미드웨이 공격에서 생還했으나 카가가 폭격을 맞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서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마가이 중좌는 오가와 대위가 고통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얼굴이 전후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이 생생히 나며 불타는 카가에 두고 나올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구조 이외에 일본군이 특히 신경 쓰는 것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일본군이 어진영이라고 부르는 히로히토의 사진과 카가의 군함기였습니다. 아마가이는 자신이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눈치 빠른 부하가 먼저 옮겨놓았고 구축함에 승선하고 나니 그곳에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때 카가의 함내 연락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이 나 있었고 아마가이 중좌는 퇴함 명령을 먼저 함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관부 인원들에게 전달하려고 전령을 파견했으나 불길이 심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공식적으로 카가에서 총원 퇴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오후 5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가이 중좌가 함수와 한미에 모여있는 수병들을 향해 바다에 뛰어들라고 소리 지르면서 총원 퇴함을 명령했는데 당시 나이가 어린 수병들 중에서는 수영을 못하는 인원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위치가 높은 비행갑판 위에 모여 있었던 수병들도 있었는데 카가의 비행갑판에서 해면까지는 높이가 약 1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빙 경기에서 쓰이는 타워의 높이가 10m라고 하는데 어린 병사들이 바로 주저없이 아래로 뛰어들기에는 조금 높았습니다. 아마가이 중좌와 장교들은 큰 소리로 수병들을 격려하면서 수병들의 등을 밀다시피 해서 해면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언제 또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타는 항모 위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해면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아마가이 중좌는 증언합니다. 당시 해면에는 카가에서 나온 여러가지 부유물과 카가의 유도 부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다다미도 떠다니고 있어서 수병들이 해면에서 붙잡고 있을 만한 것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가이 중좌도 바다로 뛰어들었고 카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해역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아마가이 중좌는 불타고 있는 아카기를 그때 처음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한번 등장한 바 있는 당시 카가에 탑승하고 있던 2등 수병 니시조노 모리지. 자료에는 지원병이라고 나와 있고 나이는 당시 18세였으며 25mm 대공기총 사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니시조노의 증언에 의하면 총원 퇴함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부터 바다에 이미 많은 인원들이 뛰어든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발의 충격으로 함 밖으로 튕겨져 나갔거나 불길이 순식간에 다가와 어쩔 수 없이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니시조노는 카가에서 불이 번지는 속도가 그렇게 빨랐다고 회상합니다. 당시 니시조노는 모리라는 성을 가진 병조로부터 퇴함 명령을 전달받았는데 일본에서 훈련을 받을 때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합니다. 퇴함 명령이 내려지자 니시조노는 자기의 상관이었던 모리 병조에게 일본 해군이 어떻게 적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니시조노는 전후 인터뷰에서 자기가 한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자기가 나이가 매우 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시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건방지다고 구타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모리 병조가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전쟁은 이제부터다. 일단 퇴함하고 권토 중례를 꾀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일단 납득한 니시조노는 다른 인원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후 바다에 떠있다가 구축함 하기카제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0분 구축함 하기카제에서 카가 항행 불능, 생존자 전원 수용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마가이 중좌는 이후에도 최대한 많은 인원을 구조하려고 했으나 오후 7시 25분 두 차례의 대폭발이 카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은 전후방 휘발유 탱크에 불길이 인화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이 폭발 후 카가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조작업을 하고 있던 구축함 하기카제의 어느 장교에 의하면 오전에 피탄 직후부터 함 중앙부에 균열이 발생해서 점점 해면 쪽으로 진행했고 이 균열 때문에 오후 7시 25분의 폭발 이후 바로 침몰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합함대 참모장 우가키마토메의 전조록에는 침몰 시각이 7시 2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축함 하기카제에서 어뢰를 발사해 자침시켰다는 증언이 전해오기도 하나 명백히 격추된 것도 자폭이라고 부르길 좋아하는 일본 공식 전사에서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은 매우 적다고 하겠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카가가 침몰한 시각은 해가 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카가는 함수나 한미가 들리지 않은 채 수평을 거의 유지하면서 완만히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기카제와 마이카제 갑판에 수용되어 있던 카가 생존자들도 자신들의 모함이 침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구축함 하기카제 함장 이와가미 지이치 대좌가 방송을 통해 카가 승조원들은 상갑판에 나와서 모함의 최후를 보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고 하기카제에 구조되었던 카가 공작장 쿠니사다 요시오 대위가 이와가미 함장의 이 말을 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대폭발로부터 침몰까지 급속히 진행되어서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으나 이와가미 함장이 카가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바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수평으로 가라앉았다는 묘사는 어느 자료나 일치합니다. 카가가 침몰한 위치는 북위 30도 20분, 서경 179도 17분으로 미드웨이 섬에서 약 289km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카가의 당시 정원은 1708명이었으나 미드웨이 해전 당시 실제 몇 명이 탑승했는지는 일본 공식 기록에도 모른다고 나오고, 전사자는 함장 이하 약 800명 혹은 기록에 따라 약 81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항 명령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고 자리를 지킨 기관부 수병들이 대거 전사했고, 800명이 넘는 전사자는 미드웨이 일본 항모 전사자 중에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폭탄을 함체에 골고루 맞고 유폭되어 불길이 너무 빨리 번졌고, 지휘부가 초반에 전멸되어 복구 작업도 지리멸렬했던 것이 카가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나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카가는 취역 후 14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일본 항모의 침몰기와 이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